안녕하세요. 예.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세법 차태길입니다.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홍콩의 면세 소득, 쉽게 말하면 역외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하죠. 그래서, 홍콩의 면세 소득, 역외 소득의 두 번째 시간으로, 진도를 나갈게요. 예. 지난번 시간에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서 수업을 급히 끊고 나갔는데, 예, 다시 한번 볼까요? 31페이지 가서 보시면요. 예, 여기서도 면세제도 해갖고 뭐라고 돼 있어요? 홍콩은 홍콩 땅 안에서 과세권이 맺히는 지역에서 벌은 돈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그 외의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역외 소득과 역내 소득을 구분하냐고 해서 일반적인 판단 기준 6가지가 있었고요. 예, 미안해요. 근데 일반적인 판단 기준도 되게 뜬금 잡는 소리 했었어요. 본질을 잘 봐야 되고, 예, 화장발에 소금은 안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무역법인에 대해서, 예, 무역법인은 팔고 사는 곳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팔고 사는 곳 중에서 하나만 걸치더라도 홍콩에 하나만 걸치면 홍콩 소득으로 보겠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넘어가서 제조업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홍콩이라는 특징 때문에 내료가공, 진료가공 해서 내료가공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였었어요? 홍콩에 있는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진료가공은 중국 공장한테 있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홍콩에 있는 거라면 그럼 뭘로 봐야 된다? 중국에 있는 제조 공장도 홍콩 걸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모든 통제력을 홍콩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료가공이라면 홍콩은 단순하게 원재료를 사고 완제품, 홍콩은 원재료를 팔고 완제품을 사온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홍콩은 제조와는 무관하게 무역업으로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기억이 안 남으시면 다시 들어가서 또 제 영상, 제 시청이라고 합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그렇죠? 35페이지 올게요. 네, 거래 관련, 역외소득 판단 기준, 커미션 관련해서, 네, 커미션이 뭐다? 라고 하면, 바이어와 공급상을 확보하면서 받은 커미션 소득이 있을 때 뭐예요? 물건을 사가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을 연결해주면, 예, 거기에 따라서 고맙다고 받는 돈을 갖다가 커미션이라고 한다라고 은연중에 설명하고 있죠. 예,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 한국에서는 뭐 소개시켜주고 나서 돈 받으면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예,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소개시켜주고 관련된 소득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커미션이죠. 그럼 그때 커미션에 대해서는 이게 홍콩 소득이냐 아니면 홍콩 이외의 역외 소득이냐 를 어떻게 따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커미션 수입의 원천의 판단 기준은 에이전트가 바이어와 공급상 확보 업무를 수행한 장소가 그 기준이 된다. 우리가 에이전트죠? 우리가 에이전트예요? 우리가 뭐 FBI 에이전트 아니고 예, 그냥 우리가 중간에서 롤을 하는 걸 에이전트 대리인이죠. 예,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상한 뭐 맨인 블랙 그 MIB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다리 놔주는 사람, 그걸 에이전트, 중개인, 대리인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중개인으로서 뛰어다닌 곳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뛰어다닌 곳이 어디에서 뛰어다니느냐. 뭐라고 써 있어요? 에이전트가 바이어와 공급상 확보 업무를 수행한 장소가 어디냐. 진짜로 네가 차 타고 뛰어다니면서 미팅한 게 어디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수행이 홍콩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는 홍콩 원천 소득이 된다. 예,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원내용을 보자고요. 계속 고객과 바이어 및 공급상이 위치한 장소. 예, 꼭 홍콩일 필요는 없죠. 베트남 물건을 미국에 팔아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서 직접 무역을 한 건 아니죠. 이 경우는 미국 회사하고 베트남 회사를 만나게 해준 거죠. 그게 우리 일이에요.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예, 우리가 직접 베트남 물건을 사서 미국에다가 띄어 팔았더라면 그건 무역업이었는 거죠. 앞에서 했던 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미국의 마이클과 베트남의 응유엔 씨를 갖다가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소개시키는 장소가 어디냐? 그 얘기를 갖고 중요하다고 한 건데 내용을 보자고요. 고객과 바이어 및 공급상이 위치한 장소, 어떠한 방법으로 에이전트가 바이어 및 공급상을 어떻게 발굴했는지, 커미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전 또는 사후의 부수적 활동을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판단 요소는 커미션 수입의 원천을 결정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무관하다. 뭐라고요?
예, 미국 회사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소개해줬다. 그러니까 이건 홍콩 수입이 아니다라고 우기면 돼요, 안 돼요? 미국 회사하고 베트남 회사하고 소개시켜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베트남 소득이 아니다라고 우기면 된다, 안 된다?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위치는 별로 예, 어느 나라 고객이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지만 특정 커미션 수익을 위해서 홍콩 밖의 지역에서 전체적인 에이전트 업무 수행됐다면 그 커미션은 홍콩에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뭔 말이에요? 예, 홍콩 사람이야. 예, 그런데 이 두 나라 사람을 베트남 사람과 미국 회사를 소개시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예, 홍콩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건 뭐라? 뛰어다닌 장소가 어디다? 한국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홍콩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하더라도 뭐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주로 활동을 했느냐, 차 타고 다니고 미팅을 어디서 갖게 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에이전트를 할 때 뭐라고요? 주된 활동이 어디서 했느냐가 핵심 이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의 판단 사례 볼게요. 예, 소득의 분류, 소득의 사례, 과세 여부, 부동산 임대 소득과 부동산 판매 소득. 예, 여러분 당연한 거죠. 이건 뭐예요? 홍콩에 있는 물건을 팔았어. 근데 홍콩 소득이 아니라고 우기면 돼요? 안 돼요? 좀 심각하죠? 그렇게 우길 정도면. 그 다음에 상장 주식 등의 처분 이익. 주식을 사고 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상장 회사 주식을 사고 팔아요. 거래소가 홍콩에 위치하거나 장외 거래로서 매매 계약이 홍콩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러니까 거래소 상장 회사니까 그냥 장외 거래까지 복잡하게 하지 맙시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니까 상장 회사. 근데 거래소가 어디예요? 홍콩 거래소를 이용해서 사고 팔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홍콩에서 과세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의 처분이익. 예, 매매 계약의 효력이 홍콩에서 발생한 경우의 과세. 예, 비상장 주식이에요. 거래소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 사고 파는 이야기겠죠. 예, 상장에서는 예, 거래소에서 정황판에 금액이 나오죠. 얼마. 그거 팔았을 때 이야기인 거고,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비상장 주식.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비상장된 주식을 사고 팔았다. 예, 회사를 사고 팔았다. 그러면 매매 계약의 효력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따져봅시다. 약간 애매모호한 문구예요. 예. 그럼 여러분, 매매 계약의 효력이 홍콩에서 발생했다 이면 모르겠어요. 홍콩 회사를 사고 팔았어요. 그럼 그거 어디다 등록해야 돼요? 홍콩의 관청에 등록해야 되겠죠? 예. 이 뒤에 쭉 나와요. 예, 홍콩 회사 사고 팔면 어디 가서 등록하고 뭐하고 어떻게 절차해야 된다. 그 이야기 나와요. 예. 그래서 그 효력이 발생했다. 법적인 효력이 어디에서? 홍콩 정부에 등록하고 해야 된다면 당연히 홍콩에서 발생된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 회사를, 중국 회사를 홍콩에서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효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한국이나 중국에서 나타나죠? 예, 그거는 홍콩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냥 사인하러 기분 좋게 홍콩 와서 사인하는 것 뿐이잖아요. 예,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효력이 어떻게 발효되고 어떤 행정적인 효과를 갖느냐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료 수입. 용역의 수행이 홍콩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과세. 예. 그래서 보시면 용역료 수익 보시면 용역의 수행이 홍콩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과세다. 아래 보시면 그 주석 21번이죠. 예, taxable if the service which give rise to the payment of these fees are performed in Hong Kong. 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과세 가능하다. 예, 과세 대상 소득의 행위가 어디서 일어났다면? 홍콩에서 발생했다면, 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행위가 결국 용역이죠. 일이 어디서 발생했다면? 홍콩에서. 근데 여러분, 홍콩에서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 있어요. 홍콩이 애매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설계 중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용역 중에서 설계라고 해볼게요. 홍콩에서 짓는 건물 설계를 꼭 홍콩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에서도 되죠. 홍콩에다 건물을 지을 건데, 그 건물의 내부 설계라든지 디자인을 갖다가 꼭 홍콩에서 앉아서 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이런 경우는 뭐예요? 용역의 목적물이 어디 있어요? 홍콩에 있는 거죠.
그거는 홍콩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역의 발생이라는 거, 용역의 수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 단순히 사람이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목적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용역의 대상이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머리 깎아주는 거 용역이죠. 예, 그거는 홍콩에서 깎는 거 뻔히 확인이 돼요. 예, 머리 깎아주는 거, 때밀어주는 거, 예, 미안해 이상한 이야기만 해가지고. 예, 근데 그거는 확실히 확인이 돼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용역, 예, 그는 설계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미국도 할 수도 있고요, 한국도 되고, 중국도 되고, 일본도 돼요. 어디서 할지 몰라. 그렇지만 그때는 목적물을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나중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드렸는데, 사람이 엉덩이는 홍콩에서 일을 하는데, 그 목적물이 다른 나라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중국세법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중국세법에서 들으신 분은 기억날 텐데,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네이버 욕을 지우는 일을 한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대부분 중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예, 엉덩이는 중국에 있지만 목적물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는 네이버 서버를 청소를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용역의 발생을 어디서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한국에 있는 거죠. 몸은 중국에 있지만 용역은 어디서 발생해? 한국에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용역의 발생이라는 거, 용역의 수행 장소가 홍콩이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용역의 수행이라는 것 자체, 개념 자체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건 쉽진 않아요. 예, 머리 깎아주는 거 홍콩에서 한다? 아니다? 명확하죠. 그런 것도 있지만 설계 용역, 다른 나라에서 했지만 홍콩 건물을 설계했다고 한다면 이건 홍콩에서 용역이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목적물이 홍콩 거니까. 엉덩이가 여기 있지만, 홍콩에 있지만, 예, 만약에 한국에 있는 네이버에 욕을 지웠다, 한국에 있는 다음에 욕을 지웠다, 야동을 내리는 걸 했다, 삭제를 했다, 라고 한다면 목적물이 한국에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이 홍콩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판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판정 여부는 그 사람의 엉덩이가 어디 있느냐, 예, 가 꼭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내용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머리 깎아주는 거, 때밀어주는 거, 그림, 예, 이런 거 다 명확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설계, 그 다음에 서버 관리 이런 것들은 예, 꼭 엉덩이와는 무관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로얄티 사용료 소득, 예, 좀 복잡해져요, 여러분. 예, 좀 정신 차려야 돼. 나랑 관계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로얄티가 되게 재밌는 거라서 홍콩에 대한 로얄티를 이해하시면 많은 세금을 솔직히 줄일 수 있어요. 세금 많이 줄일 수도 있고 훌륭한 인재로 여러분이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로얄티 이야기. 사용료 수익 보시면요.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홍콩에서 획득하고 홍콩 내에서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과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료가 뭐예요, 여러분? 예, 영어로 로열티라고 했는데 지적재산을 갖다가 나한테 쓸 수 있게 혜택을 주면 너 그 설계도를 봐도 되고 아니면 노하우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게 로열티죠. 예, 그 사용료는 세법 용어예요. 흔히들 로열티라고 하는데 어떤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권한을 내가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을 받으면 난 돈을 줘야 되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무형자산의 사용권, 소유권을 홍콩에서 획득하고 홍콩 내에서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경우의 과세다. 그러면 무형자산의 사용권을 홍콩에서 획득하지 않았거나 홍콩 내가 아닌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홍콩에서 과세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겹쳐 있죠. 사용권 자체를 홍콩이 받아야 되고 그 사용에 대해 사용이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홍콩에서 일어나야 돼요. 소유권을 갖다가 홍콩으로 넘겨왔어요. 어떤 특허권이 홍콩으로 와 있어. 그런데 이 사용에 대한 권한이
사용이 홍콩에서 일어나지 않고 중국에서 일어나요. 한국의 특허권인데 홍콩 법인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용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개념 설명 잘 이해하셔야 돼. 소유권하고 사용권 또 다른 개념인 거죠. 예, 한국에 있는 특허권을 갖다가 팔았어요. 홍콩 법인이 갖고 왔어. 홍콩 법인 명의로 바뀌었어요. 이건 소유권이 넘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다른 회사한테 쓰라고 줄 수 있어요. 홍콩 법인. 이제 누구 거니까? 홍콩 법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공장한테, 이런 내가 기술이 있어. 너 이거 사용하고 기술 네가 쓰고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 라고 해서 홍콩 법인이 넘겨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허권 소유권이 홍콩에 있죠. 그렇지만 사용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중국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내가 홍콩이 로열티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홍콩에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까지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특허권이 있어. 근데 한국에서 특허권이 있는데 중국에다가 이거 기술 사용해라고 줬어요. 그럼 중국에서 로열티 받아와야 되죠. 받아오면 한국에서는 과세를 해요, 안 해요? 법인세 과세 당연히 하죠. 한국의 세법은 뭐예요? 속지주의가 아니죠. 예, 내 소득만 과세하는 게 아니고 온 지구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 합산해서 한국에서 과세하겠다고 되어 있잖아. 원천이 뭐든지 간에. 예, 그러기 때문에 특허권에 관해서 세금을 내가 세이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홍콩으로 넘겨주고 홍콩에서 중국 보고 사용료를 받으라고 한다면 법인세는 일단 홍콩에서는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도 앞에 보시면 다시 뭐였었어요? 용역료 수익 다시 한번 볼까요? 용역료 수익. 용역의 수행이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 홍콩 내에서 일어나면 과세한다는 거죠. 사용료는 뭐예요? 특허권이 어디에서 쓰이냐는 거죠. 소유권은 홍콩에 있지만 그걸 보고 실제로 사용해서 돈 버는 놈이 중국에 있는 공장이라고 한다면 사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특허권이 일하는 게 어디야? 중국이죠. 그럼 그 소득은 홍콩에서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텍스 세이빙 할 때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비거주자가 홍콩에서 수령한 사용료 수익. 지금 여기 보면 비거주자죠? 그럼 예를 들면은 좀 개인명의라고 합시다. 비거주자. 홍콩 법인은 홍콩의 거주자겠죠? 아닐 수도 있긴 있어요. 홍콩에서는 거주자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홍콩 법인이 비거주자로 법인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여러분 예외적인 거로 보시고 버리셔서 지우세요. 홍콩 거주자 비거주자 이야기 하려면 또 날세요. 일단은 비거주자가, 그러니까 저 개인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개인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개인은 홍콩의 비거주자죠. 예. 여러분 여행만 갔다 왔지 거기서 안 살잖아요. 180일, 홍콩은 60일인데 여러분 60일 동안 안 살잖아요. 예, 일단 180일 홍콩은 아니에요. 홍콩은 더 짧은데 일단 여러분이 홍콩 여행만 갔다 온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비거주자가 홍콩에서 수령한 로열티 수익 봅시다. 무형자산이 홍콩에서 사용된 대가로 지급한 경우에 과세. 앞에랑 달라요, 같아요? 똑같죠. 특허권이 홍콩에서 사용된 대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빵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 근데 홍콩에 있는 제과점한테 기술을 전수해주고 거기에 로열티를 여러분이 홍콩에 가서 받았어. 그럼 뭐예요, 그건요? 여러분이 비거주자죠? 예, 여러분이 홍콩에서 수령한 로열티에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라는 이야기야. 왜 로열티가 어디서 사용됐으니까? 홍콩에서 발생됐으니까 그 특허권이 무형자산이 일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홍콩이잖아.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었지만 해당 사용료 지급 앱이 무형자산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소득세 과표 계산에 있어서 비용으로 공제를 받았다면 홍콩에서 과세. 또 다른 이야기예요. 예. 실제로 특허권이 사용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홍콩 이외 지역은 할지했지만 사용료 지급을 누가 했다? 홍콩에 있는 회사가 한 경우야. 예, 홍콩에 있는 회사가 한 경우에요. 예, 그러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지급하는 회사는 어떻게 했겠어요? 비용 처리했겠죠. 예, 그 회사가, 홍콩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예, 홍콩 세무서도 손해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홍콩 회사가 사용료를 지급했어요. 예, 그렇다면 뭐라는 거예요? 특허권이 홍콩에서 사용되건 중국에서 사용되건 간에 홍콩 정부가 손해볼 수는 없죠. 홍콩 정부가 비용 지급한 입장에서는 홍콩 정부는 이걸 뭐로 인정해줘야 돼요? 비용 인정해줘야 되죠. 근데 받은 사람은 면세해줄게. 그러면 홍콩 정부는 나만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래 비용 인정해주고 위에 수익은 하나도 세금 안 때린다. 그럼 홍콩 과세가 정부가 답이 없죠. 먹고 못 살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이 홍콩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나라 지역에서 일하던가, 홍콩에서 일했으면 무조건 과세한다고 했잖아, 첫 번째 줄에서. 근데 홍콩에서 일을 안 했어, 특허권이. 예? 다른 나라에서 일했지만 돈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야? 홍콩 법인이고, 홍콩 법인이 비용으로 때려 넣었더라면 미안하다, 제가 비용 했으니까 너는 수익으로 잡아야 돼. 그럼 나도 수익에 과세하겠다라는 이야기. 동의하시죠?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 홍콩에서 자금을 대여해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과세한다. 예, 금융기관 이외에, 예, 은행에서 받은 이자 소득은 여러분 과세 안 해요?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예, 금융기관 이외 것만 볼게요. 홍콩에서 자금을 대여한 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은 과세. 예. 잘 보셔야 돼. 홍콩에서 자금을 이용한 대여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 과세. 여러분 전에 봤을 텐데, 예, 우리 몇 시간 전에 앞에서 공부했었어요. 이 돈이 홍콩 돈이냐 아니냐를 따진다고 했던 거예요. 예, 돈의 원천이 홍콩 원천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콩 자금을 이용해서, 원래 홍콩 돈이었어. 예,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빌려줘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그건 과세하는 거고, 홍콩 돈이 아닌 돈, 즉 뭐예요? 한국에서 홍콩에 홀딩스로 돈을 보냈죠. 자본금일 수도 있고 대여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다시 누군가 빌려줬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 한국에서 본사가 홍콩 홀딩스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돈을 홍콩에 있는 회사한테 누구한테 다시 빌려줬어요. 그럼 그 돈의 원천이 홍콩 돈이에요? 아니면 해외 돈이에요? 해외 돈이죠. 여러분 정신 차려. 내가 지금 홍콩 홀딩스예요. 나는 홍콩 홀딩스야. 내 주주는 한국이겠죠? 한국에서 나한테 돈을 보내줬어요. 홍콩 홀딩스로. 자본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여금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형태는 뭔지. 근데 그 돈을 갖다가 내가 다른 홍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홍콩 내일 수도 있고 홍콩 밖일 수도 있겠죠. 돈을 빌려줬어요. 나는 뭐예요? 홍콩 홀딩스야? 홍콩 회사죠? 홍콩 이외로 돈을 보내서 이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완전히 역외 소득이죠. 그럼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내 돈인데 홍콩 홀딩스 돈이잖아 이미. 그쵸? 근데 그 돈을 내가 해외에 있는 중국으로 돈을 보냈어요. 그럼 거기서 중국에서 이자가 들어오겠죠. 이건 역외 소득이죠.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런데 지금 어떤 케이스예요? 한국에서 홍콩 홀딩스 돈을 보내고 내가 홍콩 홀딩스가 홍콩에 있는 다른 회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자 받아야 되죠. 그럼 이자 받을 때 이걸 과세할 거냐 아닐 거냐 따지는데, 그때 뭘 보고 따진다?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홍콩 돈이에요? 아니면 한국 돈이에요? 내가 지금 홍콩 홀딩스인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한국 돈이다? 홍콩 돈이다? 한국 돈이에요. 홍콩 홀딩스가 홍콩 내 영업을 통해서 쭉 벌은 돈이면 그건 홍콩 돈이에요. 근데 뭐라고? 한국에서 막 땡겨서 온 돈을 갖다가 홍콩 내에 있는 다른 회사한테 빌려줬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받은 돈은, 이자 수익은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왜? 홍콩 돈 원천이 재원이 홍콩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금 한 4-5시간 전에 4회인가 5회에서 설명을 뒤지게 했었어요, 그때도. 예, 지금 막 새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제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력이 떨어진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예, 스스로 너무 또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역외 수익의 면세 신청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봤을 때 이거는 세금 낼 이유가 없는 소득이다. 예, 역외 소득으로 판단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돼요. 세무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역외인지 아니면 역외 소득인지 판단할, 걔네들이 먼저 판단해 주지 않아요. 역외 소득이 컨설팅 회사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외 소득이라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홍콩에서 면세 대상 업무를 수행해서 역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역외 수익에 대한 자료를 홍콩 세무서에 제출해서 면세 처리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홍콩 세무서가 스스로 나서 이거 네가 면세야 라고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면세 소득인데라고 손 들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래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 양가로 1번 1년차 세무신고 시 아래 서류 제출을 해야 된다. 보면 해당 법인이 신규로 법인 설립 막 했을 때가 아니고 그때 내가 주로 역외 소득을 한다라면 신고를 하는 게 맞고 내가 쭉 역내 업무를 하다가 역외 업무가 새로 생겼겠죠. 그렇으면 그 첫 번째 해 역외 소득이 생긴 첫 번째 이런 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프로핏 텍스 리턴 사업소득세 세무신고서, 두 번째는 감사보고서 오딘 리포트, 세 번째는 세무조정 계산서 해갖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서류일 거예요.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서 해서 각각 다 이 소득은 면세 대상 소득입니다라고 명확히 표시를 해줘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사보고서에도요, 여러분 면세 대상 소득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회계사도 동의를 해야 돼요. 회계사가 판단하고 나서 이거는 면세 소득 같습니다 라고 해서 표시를 명확히 감사보고서에 해줘야 되고 세무조정계산서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가 법인세 신고서 작성할 때 맨 위에 있는 거죠. 프로핏 텍스 리턴 사업소득세 세무신고서에 갖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되죠. 1번 자료를 어디다가 홍콩 세무 IRD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세무서에서 읽어보고 나서 뭐라고요? 세무대리인 및 해당 법인에게 역외 면세 관련된 질의응답 레터를 보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세무대리인이나 회사가 내가 보기에도 이건 정말 면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보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내용도 확인하고 나서 뭐라고? 세무서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해준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그래서 이거는 면세소득 그 판정 여부는요, 여러분, 회계법인의 하나 일종의 용역이에요. 이런 거래 했을 때 이건 면세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의 용역처럼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2시간 동안에 지금 우리가 본 내용들 있어요. 첫 번째, 홍콩은 기본적으로 뭐다? 역외 소득은 면세 소득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일반적인 기준이 6가지가 있었던 거고 그걸로 다 애매하니까 무역업과 제조업 구분했었고요. 제조업 중에서 내료, 진료, 그 다음에 연이은 몇 개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셔야 되고 커미션 관련된 거, 커미션은 뭐다? 어느 나라 고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차 타고 다니면서 뛰어다녀서 비칭을 주선하고 그 행위가 어디서 발생했느냐가 중요하다. 약간 애매한 개념은 맞아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의 역외소 판단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표 아래에서 두 번째 있는 거 용역료 수입, 용역의 발생, 서비스의 발생 지역이 어디인지를 잘 봐야 된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엉덩이가 어디 붙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의 목적물이 어디냐. 그래서 엉덩이가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홍콩 건물에 설계를 했다면 이거는 목적물이 홍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용역이 홍콩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엉덩이가 홍콩에 있어도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서버를 청소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다? 용역이 발생이 홍콩에서 된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로열티 역시 사용에 따라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로열티가 특허권이 어디서 일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급한 사람이 비용 처리를 했다면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소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무서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역외 소득, 홍콩 법인이 아예 중국에다 돈 빌려줬다. 홍콩 법인이 한국에다 돈 빌려줬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자 받은 거, 홍콩 법인이 중국에서 이자 받아온 건 당연히 역외 소득이죠. 더 이상 과세 필요가 없어요. 면세가 맞아. 근데 뭐라고? 내가 빌려준 돈이 홍콩의 회사한테 돈을 빌려줬어. 홍콩 내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았을 때 그때는 뭐다? 그 돈의 원천을 봐야 된다. 그 돈이 원래 홍콩 홀딩스 안에 있던 돈인지 아니면 해외에서 당겨온 돈인지 그래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은 벌써 앞에 우리 법인세에서 했을 때 몇 번 했던 이야기다. 너무 가슴 아파해도 제가 도와드리는 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면세소득이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 맘 놓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류 만들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지 세무서에서는 면세로 인정해서 과세를 안 해주는 거지. 세무서에서 스스로 알아서 면세해 주는 건 아니다.
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지금 여기까지 해서 홍콩에서의 역외소득, 면세소득 제도에 대해서, 면세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